신만포 2차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크로리파크 한영조합장입니다. 다시는 신만포 2차 조합하고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또 많은 조합원님들이 도움을 청해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설명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2차 재건축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고생 심하시죠?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단합하고 직접 나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 김영일 조합장이 신속통합 계획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 머지않아 금년 하반기에는 그 사기극이 들통이 날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되는 김영일 조합장으로서는 방법이 없이 일단 신속통합 계획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불과 6개월이 지난 지금 사실상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신속통합에 선정되지도 못했고 서울시의 그 세대수 160% 증가 요구와 금년 말까지 49층 협의 불가 방침 등으로 사실상 신만포 2차 모든 이뤄가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신속통합 계획을 처리하고 기존의 정비계획 변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영일 조합장은 자신의 잘못을 일단은 덮고 해임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통합 계획이 잘 진행되려고 있는 것처럼 수시로 거짓말하고 있어서 재건축은 하염없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신만포 2차도 5년 내로 이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까지 완료해야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규제가 강화되어도 모든 규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반 동안 겪어봤지만 무능한 그 비전문가 김영일 조합장으로는 10년 내에 이주도 장담할 수 없고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15년 내에 입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금 신만포 2차만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17년 동안 헤매던 추진위를 조합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10개월 만에 2020년에 조합 설립을 했듯이 오늘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시 단합하면 곧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040의 50층을 반영하고도 2024년 3월에는 이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영일 조합장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조합원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재건축은 과거 17년처럼 기약 없이 지연되고 아파트 가격은 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 설명이 거짓이면 김영일 조합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당하고 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합니다. 또한 저하고 오늘 설명 내용에 대해서 조합 측 간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이달 안으로 개최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만큼은 그 조합 측하고 저하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제가 오늘 설명을 거짓말로 할 이유가 없고 100% 사실만을 설명드린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설명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통합 기획의 추진 경과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서울시가 신속통합 기획할 때는 세대수를 실제로 16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도저히 160이 안 되고 130%를 지금 제출했는데 그 자체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이 평형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속통합기획으로서 기업을 해서 130% 이상 세대를 증가시키면 그냥 기존의 110만 6% 기존의 설계 정비계획 변경으로 가는 것보다는 세대당 10억에서 15억 정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6개월째 신속통합기획 선정도 되지 못하고 사실상 올 스톱 상황입니다. 왜 그랬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신속통합에서는 금년 9월, 금년 10월은 될 거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내년 연말 이후로나 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주민 입주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지금 올 스톱 상황이 되니까 3만포 2차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신속통합기획에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 중단 과정에 김영일 조합장이 얼마나 무능하면서도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신속통합기획은 스톱 상태에서 지금 시간만 가고 있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태고 과거 우리 아무래도 17년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조합장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여러가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 김영기 조합장은 신속통합기획을 처리하고 기존 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도 서울시가 130% 이상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 기존 안으로 가면 50층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신속통합계획이 이렇게가 문제가 많고 지금 중단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 해결 방안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되면 이주는 그럼 언제 가능한 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즉시 신속통합기획을 처리하고 기존 안으로 심의를 신청해서 금년 안에 심의를 받고 금년 연말에 2040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50층을 반영해서 다시 정비계획 변경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일 조합장의 문제점이 진짜로 무엇인지, 왜 지금 해임을 추진하고 있고 왜 해임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영일 조합장에게 긴급 토론을 제안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조합장, 설계사, 정비업체, 예부 전문가 모두 초청해서 1대5, 1대10 이렇게 저하고 5월 안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총회 소집 발의서를 추가로 거둘 예정입니다. 이 총회 소집 발의서는 이 상가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정관을 추가로 개정하는 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상가한테 아파트를 때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상가의 그 아파트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관에다가 추가로 넣자라는 총회고요. 또 하나는 동호수 배정 방법이 결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게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이라면 보통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현재 층수를 군으로 묶어서 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총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장하고 총무이사 급여하고 업무 추진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지금 2010년 11월에 조합 설립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실상 완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급여나 업무 추진비는 강남,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조합의 평균으로 삭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순으로 오늘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추진 경과 및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분양 가능 평형을 비교해 놨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안하고 일반 기존 안하고 두 가지인데요.
자, 서울시에서 160%를 요구하니까 이 김영일 조합장이 신속통합 기획하면서 130%로 늘린 2051세대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신반포 2차 현재의 그 평형별 세대수인데요. 전체가 1572세대입니다. 이게 기존 안으로 정비계획 변경했을 때 약 116% 정도 세대수가 늘어난 안입니다. 자, 문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갔을 때하고 기존 안으로 갔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8평 이하 세대수입니다. 28평 이하 세대수가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이게 1103세대입니다. 전체 2051세대의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얘기는 강남의 초소형,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서민 아파트. 근데 기존 안으로 지금 다시 변경을 해서 가면 28평 이하는 불과 465세대, 전체의 25.6%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냥 보통 요즘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의 그 평형별 세대수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 신속통합계획을 보면 20평형대, 이게 세대수를 늘리니까 20평형대를 무려 479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4는 임대고 335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안으로 하면 20평대는 아예 제로입니다. 늘 이유가 없죠. 최소 평수가 24평 임대주세요. 24평부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이 24평부터 56평까지입니다. 이 세대수를 보면 기존의 22평이 336세대인데 여기 24평 336세대, 25평이 288세대인데 28평이 288, 그 다음에 30평이 336, 34평이 336, 이런 식으로 여기 45평이 156세대인데 51평을 156세대에 건설하겠다. 50평이 96세대인데 56평으로 96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조합원 22평은 오직 24평만 분양받아라. 25평은 28평만 분양받아라. 30평은 34평, 35평은 39평만을 분양받아야 됩니다. 45평은 51평, 50평은 96평만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형 선택의 여지가 없고 평수도 원래 김영일 조합장이 22평은 28평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기존 대비 10%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안으로 변경을 하면, 기존 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자, 28평부터 68평까지가 1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28평 이상이 닿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2평이 24평부터 28, 30, 34평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5평은 24평부터 39평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30평은 24평부터 45평까지, 35평은 24평부터 51평까지, 45평은 하고 50평은 24평부터 전평형 62평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신속통합기획이 왜 지금 이렇게 정치 상태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지, 왜 조합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안 하고 기존 안으로 갔을 때하고 조합원 평형별 분담금이 어떻게 변하고 경제성, 입주했을 때 아파트 가격, 가치, 경제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두 개 평형식으로 크게 확대해 본 화면입니다. 먼저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추가 부담금입니다. 이 평형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억 6천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억 단위입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돈을 조합원한테 내주는 환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25평이 24평으로 줄여가면 1억 2,600만 원 돈을 환급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은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신속통합계획. 그래서
예를 들어 22평 같은 경우는 오직 24평만 분양받게 돼 있고요. 25평은 오직 28평만 분양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정글씨는 이 기존 정비계획 변경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평 같은 경우는 24평도 분양받을 수 있고 28평도 가고 34평까지 간다는 거고요. 25평 같은 경우는 39평까지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22평 조합원이 신속 통합으로 갔을 때 추가 부담금, 분담금은 6,600만 원 돈을 내는데요. 여기 보면 입주시 평당 예상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시 평당 예상 가격은 엄벨이나 앞으로 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10만포 2차도 최소한 입주할 때 24평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갈 거다. 자, 그런데 신속 통합으로 가면 1억 4천 이하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내가 볼 때는 1억 3천대 이렇게 더 낮아질 겁니다. 왜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신속 통합 기회로 가면 20평형이 479세대고 28평 이상이 전체 53%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형 서민 아파트, 답장 아파트라서 이 신속 통합 계획이 아닌 일반으로 갔을 때보다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회로 가면 평당 1억 4천. 그래서 24평을 곱하면 입주할 때 33억 6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입주할 때 예상 가격. 근데 신속 통합 계획을 않고 기존 안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하면 1억 5천 가니까 24평 곱하면 36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600만 원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입주할 때 33억 6천이 가니까 여기서 6,600 추가 부담을 떼면 순수하게 입주할 때 내 재산 가치가 32억 9,4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2평 조합원이 기존 안으로 24평을 신청하게 되면 입주할 때는 36억 갑니다. 그런데 추가 부담을 9,600만 원 합니다. 그럼 왜 신속통합보다 3천만 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하느냐? 자, 이 얘기는 이 신속통합계획은 일반 분양을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조합원 분양할 평형을 빼다가 일반 분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높습니다. 대신 기존 안으로 가면 일반 분양을 최소로 줄이고 조합원 평수를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분양 수입이 줄어서 부담금은 3천만 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입주할 때 36억 원이고 9,600을 빼면 입주할 때 35억 400만 원의 그 가치가 있다. 자, 그리 되면 이렇게 비교하면 신속통합기획보다는 그래도 2억 한 1천만 원 정도 더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22평이 만약 34평을 신청하게 되면 7억 7,100만 원 추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34평 같은 경우는 입주하게 되면 50억이 사실 넘어갑니다. 근데 49억 6천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7억 7천을 빼도 입주할 때 자산 가치로 보면 41억 8,900.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하고 비교해보면 약 9억 원이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평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기획은 28평만 가야 되는데 1억 4,300을 더 내고요. 입주할 때는 37억 1,700만 원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25평 아파트가 예를 들어 39평을 가게 되면 9억 7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데요. 입주할 때 56억 2천이 가니까 이 9억 700을 빼도 47억 1,300만 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돼서 이 신속 통합 계획보다는 15억 원 정도가 더 이익이 됩니다. 자, 30평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계획은 34평만 분양을 받게 되는데 1억 3,700 추가 부담금하고 입주할 때 44억 8,300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신속 통합하지 않고 예를 들어 45평을 신청했을 때 8억 8천을 내지만 실제로 입주했을 때 55억 1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11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고요. 35평도 똑같습니다. 2억 1,300을 내고 39평을 받게 되는데 신속통합계획일 때는 50억 1,700이 되는 거고 35평 아파트가 기존 안으로 해서 52평을 받게 되면 9억 4,700을 내게 돼서 입주할 때 61억 9,300. 그래서
신속통합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약 1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익이다. 그 다음에 45평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은 51평을 받는데 2억 7,500을 돈을 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63억 5,500의 가치가 있고요. 근데 45평이 62평을 받게 되면 77억 7,900을 내게 되고 입주할 때 76억 5,100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안이 신통합보다 무려 여기는 13억 원이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50평형 같은 경우는 신통으로 갔을 때 2억 2,400을 내면 56평을 갔는데 입주하게 되면 69억 4,600만 원어치 가치가 되는 거고요. 62평을 분양받게 되면 5억 2,500만 원을 추가 부담을 하면 79억 500만 원이 돼서 이것도 50평형도 10억 정도가 기존 안으로 가는 게 이익입니다. 여기서 김영일 조합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렇게 큰 평수를 갖냐? 대부분 지금은 줄여가는 추세다. 대부분 줄여간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이라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줄여가는 것은 한강변이 아닌 그냥 강북이나 기타 조합은 그렇습니다. 기타 조합은. 그러나 여기 주공 1, 2, 4주구, 원베일리, 아크로리파크, 주공하면 여기 10만포 2차, 압구정 이런 데는 절대로 줄여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50평이 34평을 분양을 받으면 9억 7,500만 원 돈을 받습니다. 추가로. 자, 그런데 입주했을 때 49억 6천밖에 이거 50억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거는 빼는 게 아니고 50억짜리에다가 9억 7,500을 더하면 입주할 때 59억 3,50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62평을 받으면 추가 부담금 빼내고도 79억 5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억이나 차이 나는데 누가 34평 줄여서 이걸로 왜 가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걸로 가고 차라리 팔아서 내가 34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34평 로얄층을 골라서 사고 세금 내고도 10매덕이 거의 20억 이익입니다. 그러면 줄여서 갈 이유가 없죠. 또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줄여서 9억 7,500을 돈을 받게 되면 이 환급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팔았다, 양도했다라고 세무서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뭐 75%까지 중과에서 받기 때문에 수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무조건 무리해서라도 큰 평수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 신속통합계로 가면 조합은 여러분들 50평도 엄청 손해, 45평도 손해, 전 평형이 사실은 다 손해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만약에 신속통합으로 갔을 때 130%의 단점이 뭐냐면 10만포 2차는 평형을 늘려가는 게 이익인데 한강 조망권 때문에 그래서 원벨리나 아프로나 저기 뭐 주공지사나 전부 다 평형을 최대한 늘려서 신청했는데 신속통합기획은 22평, 24평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0평도 56평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평형이 10%밖에 늘어나지 않고 평형 선택의 자유나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평형이 손해고 이래서 재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 땅을 일반 분양자에게 그냥 다 퍼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하면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신통계획을 하면 20평이 335세대, 근데 기존 안으로 가면 24평이 89세대, 그 다음에 28평이 32세대, 총 121세대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땅들을 전부 다 일반 분양자들한테 다 뺏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택 세대수도 과다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속통합계획 가면 아까 세대수를 늘리니까 20평형으로 144세대 되겠습니다. 144. 그런데 기존 안으로 가게 되면 24평형으로 125세대면 되고요. 요즘은 서울시가 34평까지 임대주택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34평으로 기존 안으로 갔을 때는 88세대로 줄어듭니다. 144하고 84하고는 차이가 크죠. 더 결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초소형 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34평 이하가 전체 70%고 28평 이하가 전체 53%나 돼서 완전히 강남의 서민 아파트, 닭장 아파트로 전락을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 입주한 이후에 가격이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신통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세대수가 130%만 늘려도 세대당 10억에서 15억 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신통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6개월째 신통 계획에 선정도 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 9월이나 10월에 신통 계획을 하면 정비계획 고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게 신통 계획의 선정 자체도 안 돼 있으니까 무기한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이게 지연되니까 뭐 2024년 입주, 2주, 그 다음에 2028년 입주 전부 다 줄줄이 다 지연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10만 부 2천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작년 9월 30일 김영일 조합장이 보낸 소식지입니다. 자, 여기 소식지 내용을 보면 50층으로 충고가 바뀌어도 용적률 300%가 변하지 않고 서울시가 재건축을 안 하길 경우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임대주택을 늘려라, 기부채납을 늘려라 등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작년 9월 30일 날 소식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개월 뒤에 10월 말 11월 초에 갑자기 또 신속통합계획이 만능이라고 이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소식지에 이 일정표도 같이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 도면 고시가 2022년 4월 말에 고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년 4월이면 충분히 기준안으로 갔으면 이미 고시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 소식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자, 현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면 서울시 가서 뭐 심의해서 한 3, 4일 반려되고 최종 고시까지는 한 3, 4개월 걸리고 최대 6 내지 8개월 걸린다. 자, 최대 8개월 걸린다고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기존의 정비계획으로 갔을 때는 정비계획 변경 갔을 때는 금년 6월에는 고시가 된다. 이렇게 소식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지에서 자, 정비계획은 이렇게 좀 빨라지는데 신속통합계획으로 가면 정비계획은 아까 그 금년 9월이나 10월까지 해서 약간 늦어진다. 신속통합으로 가면. 그런데 이 정비계획은 늦어지만 신속통합은 건축하고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심의에서 앞질을 넣어서 결국은 기존 안보다 빨라진다.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빨리 우리는 이주하고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통합계획으로 헷가닥 변경하자고 합니다. 자, 이게 11월 달에 그해 작년 11월 설명에 그 김영일 조합장이 그 설명 자료에 있는 그 일정표입니다. 자, 작년 12월 1일 날 12월에 그 신속통합으로 신청을 하면 자, 금년 여기에는 10월로 2022년 10월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난다. 그 다음에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심의를 3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버리기 때문에 불과 3개월 뒤인 2023년 1월에 이걸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빨라진다 여기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도 3개월 만인 2023년 4월에 사업시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안을보다 오히려 이제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주는 2024년, 입주는 2028년에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건 2021년 작년 11월 소식지에 또 이 일정표를 보냈습니다. 김영일 조합장. 여기 보면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12월 1일 신청했죠. 그러면 여기 한 달 뒤에 선정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그리고 여기 서울시에서는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자문단을.
자, 그러면 작년 12월 1일날 신청했으니까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신반포 2차가 신속통합계획에 선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선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말까지 서울시는 자문단을 구성했어야 되는데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서울시 자문단하고 조합하고 용역사가 약 6개월 동안 금년 6월 정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약 한 또 6개월, 5개월, 6개월 걸려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주민공람하고 국민의견 청취해서 정비계획 결정고시는 2022년 금년 10월에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문단 구성도 작년 12월 말에 해야 되는 자문단 구성도 안 됐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아직 선정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가 다 중단 상태입니다. 다 중단. 자, 그 다음에 건축교통환경통합심의는 여기 2023년 내년 1월 달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는 내년 4월까지는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작년 12월 소식지에도 보냈죠. 이걸 확대해보면 아까 작년 연말까지 우리는 자문단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한 금년 6월까지 서울시 자문단하고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용역사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걸려서 금년 10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속통합기획 선정도 안 돼 있고 자문단 구성도 안 돼 있고 다 지금 스톱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올 정비계획 결정 고시는 금년 10월에는 주었다 깨나도 안 되고요. 빨라야 내년 말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신문기사입니다. 작년 11월 4일자 신문기사입니다. 자, 대치미도 여의도 시범 신속통합계획 신청했다라는 신문기사입니다. 자, 11월 4일자. 그런데 불과 2주 뒤에 11월 18일자 신문기사인데 여의도 시범 대치미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수립된다. 서울시가 국외 재개발 재건축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불과 2주 만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반포 2차하고 신반포 4차는 2주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지금 6개월째 이거를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작년 11월 18일 날 정식으로 그 신속통합기획에 제1호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금년 5월 6일 조선비즈인데요. 5월 6일은 불과 한 4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최고 60층까지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기부 체납, 공공기업 방식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주민 공람하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주민 공람한다는 얘기는 주민 공람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하고 고시까지 하면 이것도 금년 12월 말쯤에나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시범이 작년 11월 18일날 신통에 선정이 된 뒤에 선정에서부터 고시까지가 1년 2개월, 1개월이 걸린 겁니다. 1년 1개월이. 그리고 지금 현재 60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이거 선정도 안 된 2차는 언제 고시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신속통합기획의 선정 자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스타트를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도 돼도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은 정비계획 고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2주나 6주는 하염없이 늦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작년 11월에 기존의 정비계획 변경으로 진행했다면 늦어도 금년 4월이나 6월에 고시가 났습니다. 이거는 김영희 조합장도 그렇게 수없이 소식지를 설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11월 초에 김영희 조합장이 50층을 허용해주고 기부찬압을 10%로 낮춰주고 신속통합기획은 통합심의에서 더 빨라지니까 신속통합기획이 맞는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신통기획에 선정도 되지 않고 작년 12월 1일 신속통합계획 신청 단계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유일하게 2차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가 왜 신반포 2차하고 신반포 4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럼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그럼 앞으로는 언제 해주느냐? 앞으로도 안 해줍니다. 앞으로도. 자,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신반포 2차하고 신반포 4차는 신속통합기획 대상 자체도 안 된다. 니네는 이미 1년 이상을 기존에 그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서울시하고 거의 합의까지 돼서 한 단지는 공남 끝났고 한 단지는 공남하면 되는데 지금 새로 이걸로 해야 될 아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겁니다. 아등의 이유가 없다. 여기에는 이 신속통합기획에 지금 뭐 50 몇 개가 신청을 일시에 다 해버렸어요. 아주 폭주합니다. 폭주했는데 전부 다 급한데죠. 우리처럼 1년 이상 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진행 단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50개, 60개를 동시에 지금 진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해줄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조합 같은 경우는 기부채널 받아서 도로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을 잔뜩 늘린다는 해야 되는데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은 못 늘려. 기부채널은 오히려 줄여달래. 그러면서 50층을 해달래. 그러니까 혜택은 잔뜩 달라고 그러는데 공공기는 뭘로 할 거냐?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얘기한 게 서울시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새 정부의 정책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너네 세대수를 160% 늘려. 이거를 공공기여해봐. 근데 아까 130%도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서울시가 압니다. 그러면 신반포 2차는 공공기여를 하나도 안 해주고도 그럼 50층 해줘야 되는 거냐? 그걸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이라도 160% 세대수를 더 늘려주면 해줄 겁니다. 이제 방법이 없이 서울시는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160% 늘리면 22평은 20평으로 줄여가고 52평은 한 40 몇 평으로 줄여가야 되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행일 조합장이 무능력입니다. 이건 정말 애당초에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사기치지 말라고 했고 정비업체도 그렇고 설계사도 신속통합계획 이거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한은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5월 9일 어제 신문기사입니다. 강남 용산 한 달 새 3, 4억 뛰었다고 그랬죠. 윤정부 출범후도 신도시 신고가 행렬. 그런데요, 분명히 여러분 부동산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신반포 2차는 한 두세 달 전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조합 설립 받을 때 당시의 시세가 지금 신반포 2차 30평이 24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압구정 현대도 요 비슷한 때에 조합 설립을 했는데요. 이때 얘네들은 34평 24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 1년 지금 6개월 전 현재 시세가 여기는 38억 7천으로 실거래가 된 거고요. 여기는 실제로는 한 32억 5천 밖에 안 갑니다. 물론 호가는 뭐 35억 이렇지만 그건 거래가 아예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7억 7,500 오르고 이건 14억 7천에 올라서 완전히 역전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신반포 2차는 신속통합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고 계속 무기한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조합장 지금 해임 발의하고 있고 지금 조정열 중심으로 완전히 조합원들이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문제가 또 결정타를 날렸죠. 상가 정관 개정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정관 개정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속통합기획 사실상 중단인데 왜 진짜로 이렇게 중단인지, 그럼 진짜 이유가 뭔지, 서울시는 뭐를 요구했고 조합장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근데 이 대응 과정에서 얼마나 조합장이 무능력하고, 그 무능력하면서 얼마나 청년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고서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지 한번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 조합에서 서울시에 117% 당조 기존의 그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그 신속통합기획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1월 20일 날 서울시에서 1차 사전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1월 20일 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신반포 2차하고 4차에 이렇게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계획 진행 사항을 감안해라. 니네는 1년 이상 작년 10월까지 진행했다. 그거를 감안해라.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검토해라. 도대체 내 공공성 확보를 뭘로 할래?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 전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던 것을 니네는 감안해서 신속통합계획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1차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자, 117%는 1.7배 증가로는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공공성 확보를 더 검토해라. 자, 그리고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한 절차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게 뭐냐면 너네 1년 이상 이미 정비계획을 위반 절차를 진행했지 않냐. 그리고 서울시와 잠정 합의해서 공론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이게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전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너네 공공성 확보를 해서 너네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세대수를 160% 늘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160% 늘려. 그랬더니 2월 20일 날 조합장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수용하여 소형 임대 144세대, 일반 분양 335세대를 전용 51제곱미터 20평으로 하고 총 2051세대를 확보, 기존 세대수 대비 130%로 하오니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2월달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통기획으로 해줄지 말지도. 자, 2월 21일 날 130% 아까 설명했던 130%로 서울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60%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대의원회의 설명 자료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ANU를 시켜서 설명을 했는데요. 3월 31일 날 대의원회, 그러니까 130% 서울시에 내놓고 대의원을 상대로 설명을 하는데, 야, 우리는 당초에 117%에서 1.17배에서 1.3배로 세대수를 조정해서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 선정안은 1080세대 15%. 그 다음에 이번에 변경된 거는 130% 늘려서 실제로는 2051세대로 제출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최고 층수 35층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고 층수 49층짜리입니다. 49층짜리. 자, 39층짜리하고 49층짜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9층으로 높여도 한강 조망은 120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270세대 정도는, 아니 한 370세대 정도는 이 한강 조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타워용으로 한 40에서 한 50층짜리를 한 10개나 이렇게 타워용으로 받겠다면 조합원 전원 다 한강 조망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회에서 정말 생뚱맞게 무슨 설명을 했냐면
이게 옛날에는 이 면적 계산할 때 벽체, 콘크리트 벽체 중간선에서 중간선까지 거리에서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년 전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안목치수로 됩니다. 그러니까 안목치수로 재개되면 똑같은 24평이라 할지라도 실내 전용 면적이 이렇게 중간선으로 되는 것보다는 좀 넓어지죠. 좀 넓어집니다. 자,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설명을 지금 이때 31일 날 했냐면 이 130%로 늘어나니까 22평 같은 거 24평까지 못 가거든요. 28평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50평 같은 경우도 56평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같은 24평이라도 이렇게 안목치수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크게 늘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응? 꼼수죠 꼼수. 그래서 이미 130%는 증가는 기정사실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같은 날 3월 31일 날 소식지를 보냈습니다. 조합장이. 여기 한번 읽어보면 서울시와 여러 번 협의 후에 30% 증가선에서 2차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0일 날 제출했죠. 조합원들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으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합원들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서울시는 지금 160여 원 이걸 안 해주면 신속통합계획을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건립 세대수는 서울시에서 160%까지 이야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주변 단지들 세대수를 비교해서 130%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이 130%에 대해서 오케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160% 요구했는가 지금도 요구하는데 뭐 160% 있다면 완전히 날아가 버리니까 재건축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130% 제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검토의 결과 의견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2차가 3월 30일 2차 회의가 3월 24일에 해서 3월 30일에 조합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조합으로 통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합은 여러분한테 공지하겠다고 했는데 공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해신공문을 보냅니다. 자, 여기 통지서에 보면 자, 첫 번째 작년에 조합장이 이걸 신청하면서 신속통합 신청하면서 우리는 1년 이상 진행했으니까 금년 5월에 고시를 좀 해달라 라고 요청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직 신통기획 현정도 안 됐는데 금년 5월 고시는 이미 불가능이야 라고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층수 49층 하나는 2040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변경고시 금년 말에 예정인데 이 변경고시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검토도 안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60층으로 이미 검토를 했는데 왜 여기는 안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검토 안 해줘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 고시 될 때까지는 아예 이제 손 놓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협의할 수가 없어요.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두 번째. 기존 절차 진행과 신속통합 계획 추진 시 주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보니까 세대수도 160% 느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49층도 금년 연말까지는 뭐 검토 대상도 아니야. 오히려 빨라진다고 돼 엄청 늦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지금 작년에 신속통합 계획을 신청할 때 55%가 찬성할 때하고는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작년에 기존 그 정비계획 변경으로 다시 되돌아갈지 그러다 꾸역꾸역 신속통합으로 계속 갈지를 주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라고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서울시가 왜 이런 공문을 다시 조합원 주민 의견을 물으라고 하냐면 이게 작년 8월 29일자 신문기사입니다. 암초 만난 오세훈표 공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장 오금현대 주민 반발에 일단 보류. 그때는 공공기획이었죠. 8월 달에는. 자, 공공기획 1호로 진짜 그 야심차게 오금현대를 용적률 500% 올려주고 준주거 일부 상향해서 그 다음에 40몇 층으로 허가해서 그림같이 안을 몇 개월 동안 몇 억을 들여서 서울시하고 준비가 만들어서 8월 달에
이 작년 8월 달에 주민들한테 오픈합니다. 자, 공람을 해요. 그런데 공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주민들이 엎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못해. 우리 용적률 500% 필요 없어. 그냥 300% 할 거야. 그래서 임대주택 이렇게 못 늘려. 자, 이거 엎어버리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되죠? 몇 억을 들여서 몇 개월 동안 진짜 야심작으로 만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엎어져 버렸어요. 나가리 돼버렸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10만포 2차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조합원들이 난리가 날 거고, 이미 지금 조정연의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에 쫓아가서 난리를 피웠죠. 이게 말이 되느냐? 160%. 차라리 우리 옛날 기도하러 가겠다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 의사를 다시 확인해. 그랬는데 이게 3월 30일 날 조합의 공문이 왔는데 불과 2주도 안 돼서 4월 13일 날 조합장이 서울시에 공문을 다시 해신을 합니다. 4월 13일 날. 당연히 조합원 의견을 물어서 해신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답변을 해요. 근데 그 답변 내용을 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면, 자, 서울시에서 2022년 금년 5월까지 고시 불가능해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합장이, 야, 서울시 네가 알아서 하세요. 서울시에 이임하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임한다. 49층 안 하는 2030 고시 이후에 검토하겠다라고 서울시 했더니 이 조합장은 층수 관련한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거. 우린 기다릴게요.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기다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검토회의 결과 반영한, 여기서 일정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뭐 130, 160배로 늘어나고 이런 반영한 거에 대해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55% 찬성 동의서를 받아서 신통계획을 신청했고 우리 조합원들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리는 고할 테니까 신통계획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어때요? 조합장이 이런 공문을 진짜 자기 마음대로 보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거 160% 늘리는 이 재건축을 정말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일이 되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조정연 냈는데 난리가 났죠. 조합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해임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 항의 방문하고 난리를 치니까 4월 4일, 4월 27일, 4월 28일 조합장이 장문의 해명글을 올립니다. 조합 단톡방에. 뭐라고 올리냐? 4월 8일자입니다. 4월 4일자.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계속 닭장 아파트다. 소형 평형이 너무 늘어나 아파트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등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 상황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대수 증가 없이 1대1 재건축을 허용하는 곳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무조건 평형을 늘려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 평형 늘리면 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2024년 이주하고 2028년에 입주는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여기합니다. 이때부터는 올해 9월에 고시를 통과시키겠습니다. 올 연말 내년 1월까지 건축심의를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싹 뺍니다. 왜? 아니, 그럼 부임이 불가능한 것 뻔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늘어졌는데 계속 2024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합원들 이거는 2024년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겠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날 신통기획을 포기하고 최초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방식은 세대수 증가 요구가 없을까요? 서울시에서? 세대수 증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35%로 가겠다는데 어떻게 세대수 증가를, 공공기여를 왜 공공성 확보를 왜 해야 돼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 현재 서울시 재건축 단지에서 1대1 재건축, 서울시에서는 30% 증가선까지 1대1 재건축을 보고 있음. 완전히 이것도 아마추어, 정말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 30% 증가가 1대1 재건축이 아니고요. 1대1 재건축을 허가해 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1대1 재건축이 아니고 그냥 300%로
기존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고 이미 서울시가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가 납니다. 이것도 거짓말. 자, 그 다음에 이번 공문 하나, 아까 서울시에서 그 조합원 의견을 물으라고 그랬죠. 하나로 전 조합원에게 신통을 할까요 말까요 묻는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자, 이게 그래서 시간 낭비니까 그냥 우리 조합원 의사가 뭐 똑같다 하고 그냥 공문 보냈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묻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문제가 생기고 시간 낭비가 계속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합의는 안 될 거니까. 자, 세대수 증가는 17% 증가든 30% 증가든 아무것도 결정 단계이 없으며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봤죠? 서울시에 자기가 금년 3월 30일에 소식지에다가 서울시에서는 160%로 요구했지만 우리는 정말로 사정에서 130% 냈습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게 130%고 서울시는 160%인데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뭐 130% 해라 이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합장은 시시때때로 그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해버립니다. 거짓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 2024년 2주, 2028년 입주하겠다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게 10만포 4차입니다. 이게 대의원의 결과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면 대의원의 결과 문자 4월 29일 대의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사전검토의 결과 조치 방안 승인의 건을 투표한 결과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철회하자라는 게 73표, 신속통합기획의 신청을 계속 유지해서 계속 가자라는 게 17표로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차례가 다수결로 의결됐습니다. 자, 신반포 4차 조합장은 이사에 거쳐서 대의원회까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신속통합기획을 계속 할까요? 철회할까요? 근데 이미 철회하자고 대의원 결정했죠. 대의원이 결정하니까 다시 우편물을 보냅니다. 뭐라고? 신속통합기획에 관한 조합원 의견 추가 제출 안내라는 안내서를 보냅니다. 그 안내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합에서 서초구청 및 서울시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가능성부터 불확실하며, 이게 뭐 언제 선정이 있다는 것도 불확실해요. 대상지로 선정되더라도 가이드라인 제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여의도 시범이 1년 이상 선정이 되고 1년 이상 간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고 층수 완화사항은 2040 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되는 금년 말 또는 2023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의 조합장이 하기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가서 하기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 공문 내용이. 자, 이거에서 총회 책자에 다시 이 비교표를 같이 첨부해서 보낸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낮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작성 후에 서울시 용역 발주하고 현장 점검 가이드라인 작성에서 착수하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 그 다음에 2030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고시 후에 이 층수 완화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건 서울시가 아직 확답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통합시민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존 안으로 가도 통합심의를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해당 기사입니다. 신문기사. 서울시 신속 주택 공급을 위한 통합심의 조례 마련 2022년 금년 4월 28일부터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신속 통합계획이 아닌 기존의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해주겠다. 이제는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250만원 빨리 짓겠다. 강남의 도심지에 강남의 진짜 양질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서 빨리 많이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신속통합계획이 아니고 기존 안으로 가도 이제 똑같이 통합심의를 해서 이런 걸 빨리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그 양식입니다. 설문 양식. 여기에 보면 신속통합기획 철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속통합 철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가 지금 오늘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조합원 설문조사도 압도적 찬성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고 기존 안으로 다시 변경해서 가라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조합원 설문지를 받아 조만간에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고 기존 안으로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합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 조합원한테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공문 보내서 우리는 계속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늦어지든 말든 계속 신속통합기획으로 매달리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서울시 요구는 세대수 아무리 적어도 160은 아니더라도 140%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130%도 개판돼 버렸는데 사실 140% 이상 하면 재건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의견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다시 해요. 근데 지금 안고 있죠. 그러면 계속 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10만포 2차하고 10만포 4차는 신속통합기획을 처리하고 기존 안으로 그냥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김영일 조합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원 의사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금 공문 보내버렸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신속통합기획을 계속 애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애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계속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만포 4차는 조합장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왜 2차의 김영일 조합장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만포 4차는 작년에 조합장이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10만포 4차에는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했어요. 4차 조합장은. 그런데 일부 비대위나 조합원들이 야, 2차가 약 먹었냐? 2차는 신속통합기획에서 뭐 빨리 간다는데 그리고 50층 된다는데 우리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틈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정비계획 변경안이 공람까지 여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한테 물어서 다시 옛날로 기존 안으로 되돌아가도 조합장이 책임질 일이 없죠. 원래 조합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조합원들 등대 밀려서 했는데. 근데 옛날에 되돌아갔는데 조합장이 왜 책임져요? 조합장이 맞았는데 옳았었는데. 그런데 이 시장은 어땠어요? 김영일 조합장이 신통을 강행했죠. 완전히 사기치면서. 저도 이건 아니라고 그랬고 정비업체 설계사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한 6개월 7개월 허송세월하고 옛날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았네요. 신속통합기획은 잘못된 거네요. 라고 되돌리면 어떻게 돼요? 책임 물을 거 아닙니까? 당장 너 해임해. 넌 뭐하는 놈이야? 억대 연봉 받고 넌 뭐했어? 1년만 동안. 이 얘기 나오겠죠. 이러니까 뭔가 신속통합기획이 잘 되는 것처럼 계속 거짓말하면서 김영희 조합장은 조합원들한테 이거 오픈 안 씁니다. 자, 다음은 조합장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처리하고 기존 안으로 진행해도 서울시가 이제는 130% 세대수 증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 안으로 가면 50층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게 2022년 금년 4월 7일 날 서울시 고시문입니다. 고시문. 우리 바로 옆에 10만포 16차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 여기 한번 보면, 자, 현재 396세대입니다. 근데 정비계획 변경 최종 고시된 게 468세대입니다. 72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18%가 증가했습니다. 118%. 아까 조합장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존원으로 변경하면 이제는 우리도 130%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작년 서울시하고 합의됐던 117%, 115% 안으로 허가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경제 신문기사입니다. 이게 4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대형 많으면 고급단지 인식하고 조합원들 34평 이상 큰 집을 원하고 정비계획 변경해서 전용 면적을 늘리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구체적으로 도곡 3호 전용 면적 60내지 85를 줄이고 85 초과 가구수를 17세 늘리는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그 다음에 잠실 우성 전용 면적 49, 39, 260세대를 모두 없애고 84, 74, 50으로 키워서 각각 20, 60, 113가구 총 193세대로 큰 평수를 늘렸다. 그러니까 총 260가구를 없애고 193세대로 큰 평수를 늘렸으니까 결국은 73세대가 오히려 줄였죠. 김영기 조합장님 말대로 하면 이거 허가 안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줄이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거를 130% 다시 올리는 것을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주공 여기 1, 2, 4주구 신문기사입니다. 매일경제 4월 4일자. 공급 일치가 아쉬운데 반포 주공 재건축 333가구 감소한 이유는? 자, 이게 주공 1, 2, 4주구가 세금 폭탄 때문에 1+1을 다 기피해서 예를 들어 적은 평수 24평, 34평을 줄이고 큰 평수로 정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 28평 1801가구를 1155가구로 벌써 거의 한 700세대를 줄이고 대신 34평 1472세대 1885, 한 1400가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세대수는 한 300세대가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김영일 조합장 얘기를 하면 이건 줄여도커녕 몇백 세대 높여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기존 안으로 가면 서울시가 공공성 기업 때문에 50층 해주고 뭐 다른 어떤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35층으로 가는데 이걸 늘리라고 말라 이거 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금년 4월 22일 날 HCN 서초방송 캡처한 겁니다. 주공 1단지 49층 설계 변경 추진한다. 35층 빗장 뚫린 한강변. 이거 뭐냐면 이미 35층으로 이번에 3월달에 정비계획 변경했는데 3월달에 서울시에서 50층으로 금년 연말쯤에 풀어준다고 하니까 반포 주공 1단지는 다시 우리는 49층으로 추진할 계획이더라고. 이렇게 이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속통합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금년 연말에 2040이 확정 고시되면 우리가 기존의 정비안으로 가도 50층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김영일 조합장이 주장했죠. 신속통합 계획을 포기하고 기존 정비계획 변경을 가도 서울시가 130% 요구한다. 완전 사기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대1 재건축을 하게 해준 것이 없다. 이것도 완전 사기고 130%까지 1대1 재건축 한다. 이것도 완전히 무식한 소리고요. 1대1 재건축이라면 임대주택이 일단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115% 가는 게 임대주택이 없습니까? 용적률 다 300%까지 되지가 않습니다. 용적률 300% 늘려주면서 임대주택에서 늘리고 세대수는 늘리기 때문에 용적률도 270%, 265%에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중층은 1대1 재건축으로 가면 절대로 10%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기존은 50층으로 허가있지 않는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 그래서 조합장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때때로 온갖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위해서 지금 조합장 자리를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해서 이게 얼마나 갈까요? 조합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속이면서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합니다. 자, 이 신속통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개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할 방법은 뭔가? 또 해결했을 때 이주는 과연 얼마나 늦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당장이 신속통합계획을 처리하고 기존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심의 신청해서 금년 연말까지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금년 연말에 2040 50층의 확정 고시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다시 정비계획 변경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일정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비교. 신속통합계획안하고 기존안으로 35층으로 그냥 갔을 때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신속통합계획을 처리하고 바로 그 기존 안으로 35층 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공람을 시작하고 심의를 신청하면 늦어도 금년 10월, 11월, 12월 안에는 자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납니다. 나면 그 다음에 건축교통심의는 아까 같이 이제는 서울시가 통합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한 3월 말 정도에 끝나죠. 3월이나 4월 말 정도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면 이것도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2023년 한 9월이나 10월이면 사업시행인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조합원 분양신청 넉넉 잡고 2개월. 그 다음에 관리처분 넉넉 갖고 계획 세우고 총의하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는 데까지 3개월. 그래서 2024년 2월 말이면 관리처분 인가가 끝납니다. 그러면 2024년 3월부터는 이주가 가능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이주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동안 이주하고 그 다음에 기존안, 철거는 다시 한 8개월 동안 철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2025년 4월 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9년 3월 달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35층으로 가면 자 이주가 2024년 3월 달에 이주하고 그 다음에 입주는 2029년 3월 달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35층으로. 근데 신속통합계획으로 가면 중간에 장기 중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130%도 지금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가는데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억지로 지금 이게 그래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130% 지금 문제인데 140, 150을 늘리면 사실은 이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서울시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2040 서울 플랜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는 너네 49층 협의 못해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 연말 고시될 때까지는 이제 스톱하고 있어야 돼요. 점선으로 했죠. 그리고 그게 고시가 연말에 됐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정비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그때 지정받고 정비계획 고시까지는 1년 갑니다. 실제로 2023년 말까지 1년. 그 다음에 건축교통심의 똑같이 6개월 걸리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당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 세대수 140%, 130%, 150% 이런 게 올라오면 당연히 이건 부결되죠. 여기서부터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이때 중단이 안 되면 이제 관리처분 총회 때 중단돼요. 관리처분 총회. 근데 이게 중단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된다 치더라도 신통계획을 하게 되면 이주는 2025년 7월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는 2030년 7월입니다. 이게 중단 안 되고 정식으로 간다고 해도. 그런데 김영일 조합장은 이주를 2028년에 하고 입주를 2030년이 아닌 2028년에 하겠다라고 우선은 지금 시간이 한 1년 반 남았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합니다. 자, 여기서 김영일 조합장 얘기대로 24년에 이주하고 1월 달에 이주한다 치더라도 그리고 2028년 12월 달에 입주한다 치더라도 만 5년인데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50층으로 가면 공사 기간마다 최소한 4년에서 4년 반입니다. 4년에서 4년 반. 그 다음에 2주 6개월, 그 다음에 철거 예를 들어서 8개월, 1년 4개월. 이 두 개만 해도 예를 들어서 5년 4개월인데 무슨 재주로 2024년에 이주해서 2028년에 입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지금 왜 이게
이 공사기간이 48개월로 늘어나냐면 지금 35층은 보통 36개월인데요. 자, 작년, 금년부터는 보통 42개월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5층도. 왜? 주 52시간 근로제 하고, 그래서 일요일은 아예 공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중대 사망사고 나면 이제 건설사 대표이사가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몸을 사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기간이 늘어질 수밖에요. 근데 지금 49층 다시 35층이 아니고 전체 50층 49층으로 가게 되면 그 자체로 미니멈 48개월 내지 예를 들어서 54개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2주부터 입주까지 만 5년 말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안입니다. 당장의 신속통합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으로 변경했을 때 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50층까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있는 한 이 신속통합계획을 철회를 하지 않고 계속 구하려고 지금 계속 구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임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해임하는 데는 5월, 6월 2달이면 끝납니다. 해임하면. 해임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달이면 조합장 선출이 끝납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해임하고 조합장 선출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 해임 끝나는 금년 7월부터는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를 직무대행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해서 금년 10월이나 늦어도 뭐 11월이나 12월까지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람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에 의제 청취하고 심의 올려서 한두 번 반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금년 12월에서 12월 사이에 인가는 통과가 됩니다. 고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말까지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9월 1일부터는 시공사 선정이 들어갑니다. 뭐냐, 6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합 상태에서도 시공사 선정하도록 바뀔 겁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시공사 선정하면 한 4개월, 넉넉 잡고 5개월. 그래서 금년 안에 시공사 선정이 끝납니다. 근데 이때 시공사 선정할 때 이때 시공사들은 그림 같은 대안 설계, 특화 설계를 해옵니다. 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그 특화 설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금년 연말쯤에 서울시 2040 플랜이 확정 고시가 되면 요 50층을 반영하고 이 시공사의 특화 설계를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이때는 뭐 6개월 내지는 변경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고시가 납니다. 자, 이때는 이제 50층까지 다 반영해서 그림 같은 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돼서 그 다음에 건축, 교통, 심의를 6개월 동안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6개월 동안 받으면 2024년 8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2개월, 관리처분 인가 받는데 3개월, 그러면 2025년 1월 달까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2주가 되죠. 2월부터. 자, 2주는 2025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에 2025년 7월까지 2주가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이 건물하고 성면 철거를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2026년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 48개월 동안 공사해서 입주는 2030년 4월에 입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신속통합계획을 포기하고 철회하고 작년에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기존의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공람을 시작하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 1월에 다시 50층하고 시공사 대안 설계를 반영해서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2주는 2025년 2월에 이주해서 2030년 4월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신속통합계획을 처리하고 기존의 정비 변경안으로 심의를 신청했을 때 35층으로 가면 2024년 3월에 이주하고 2029년 3월에 입주하는데, 대신 내년 1월에 다시 변경을 해서 50층을 반영하고 시공사 특화설계 반영하면 그래도 2025년 2월에 이주하고 30년 4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신속통합계획을 처리하고 기존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심의 신청 및 고시해서 2040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50층, 그 다음에 역세권 용적률 상향, 시공사 대안 설계를 다 반영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해서 2030년 4월에 입주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자, 다음엔 김영일 조합장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임을 진행하고 있죠. 조합 정상화 연대에서. 왜 해임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지금 김영일 조합장은 정말 상습적으로 시시때때로 말 바꾸고 조합원들한테 거짓말로 속여서 지금 자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합장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인 이 정직함, 이거를 완전히 상실한, 그래서 전혀 신뢰가 안 가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볼까요? 몇 가지만. 인허가, 일정 등 수시로 거짓말하죠. 지금도 2024년 2주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야 지금 자기가 해임을 안 나가니까 진짜 뭐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 계속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자, 서초구청에서 한행기를 멀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안 주겠다라고 숱하게 거짓말했죠.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나한테 지금 내가 고소를 해놨어요. 명예훼손. 그 다음에 정비업체 설계사는 한행기가 데려온 거 없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기존 정비에 변경을 해도 세대수 130분 늘어난다. 기존 안으로 하면 50층은 안 해준다. 신속통합만 50층 해준다. 다 거짓말. 그 다음에 자기는 생계형 조합장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나 골치 아픈 조합장 하고 싶지 않다. 조합장 구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맨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그만두지 않고 꼬박꼬박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자금 사용 관련해서 온통 거짓말하고 있었죠. 두 번째, 무책임 책임 전가입니다. 이 조합장이 정말 이 중요한 두 번째 덕목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절대로 남한테 책임 전가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김영일 조합장은 자, 비대위 탓, 정비업체 탓, 서울시 탓, 한현기 조합장 탓, 조합원 탓, 온통 남의 탓입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는 게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전문식이 전혀 없죠. 옛날에 영업사원, 약 판매하는 약장소였다고 하니까 재건축이 전문식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력도 전혀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능력이죠. 너무나 무능력해서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제대로 있습니다. 이 1년 6개월을 저한테 하라고 했으면 벌써 사업시 인가를 이미 끝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음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이 무능력. 그 다음에 이주 및 입주 기약 없이 지연됐죠. 아까 이 정비계획 변경 내년 11월 되면 3년이죠. 조합 설립하고 3년 동안의 사업 시행가를 신청보다는 이건 사고조합에 대해서 다시 일몰제에 걸립니다. 서울시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내년 11월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는커녕 정비계획 결정 고시도 못 받을 상편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내년 이 11월 되면 여러분 또 일몰제 연장 동의서를 내서 연장해야 됩니다. 자, 10만 불 2차 제 사례를 보면 정비계획 변경, 고시, 건축 및 교통심의, 사업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1년 6개월 써입니다. 뒤에 내가 일정표를 첨부했는데 여기까지 1년 6개월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김영일 조합장 정비계획 변경 고시 하나를 지금 3년째 못합니다. 3년째. 진짜 한심하죠. 상가 아파트 분양 정관 개정,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아파트 조합원한테 1,000억 손실을 안겠습니다. 1,000억. 그리고 상가한테는 1인당 약 24억 원의 이익을 안겨버렸습니다. 이걸로. 조합원 자금 차입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총무이사가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무급휴가를 했다고 지금 떠벌리고 다녀요. 이 국내 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 10만 4천 제가 알고는 지금 조합원들한테 10몇 억을 차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조합원한테 몇 억 차입할 능력도 안 돼서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문제는 뭐냐면 청년단의 김땡땡, 또 김땡땡, 그 다음에 상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조합원인 김땡땡 등 이 지금 김씨 일가가 이게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 측근들이 지금 특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측근들이 다 자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 될 리가 없죠. 네 번째, 소통 부재. 이것도 진짜 조합장으로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그냥 조합원한테 공갈 협박을 해요. 정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상식 이하의 조합 단톡방 운영을 하고, 여러분 조합 단톡방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고소 운운하고 제명하겠다고 협박하고, 다 협박에 불과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나. 자, 아까 제가 10만 벌차 얘기했죠. 제가 2012년에 도시계획, 정비계획 변경부터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1년 6개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0동 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도시계획 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까지를 했는데, 이때는 7개월 만에 여기까지 끝났고, 정비계획 변경에서 교통심의, 사업시행 인가까지를 7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자, 인근조합 정비계획 심의 및 인가 소요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만 포 이상, 내가 볼 때는 정비계획 이거 심의하고 고시하는 데만 3년 이상 걸립니다. 음마아파트가 지금 10년째 하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이대로 놔두면 음마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마 수준으로. 자, 10만 포 15차가 7개월 걸렸습니다. 이 인근 단임을 보면 10만 포 이차 저 같은 건 3개월이면 끝났습니다. 자, 반포 주공 3주구 9개월 걸렸습니다. 그 유명한 5개 단지를 통합한 온베일리가 1년 4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년 이상 걸려요. 자, 온베일리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도 2,560명입니다. 여러분 2차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5개 단지를 통합했기 때문에 엄청 안이 내용이 복잡합니다. 2차 이 기존 도로를 폐도하고 소시 도로를 편입하는 정비계획 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기부청을 있고, 남서울교회 우체국 공사를 포함해야 되고, 올림픽도로 지하합의 간통도를 신설해야 되고, 지하터미널 상가에서 연결 통로를 신설하고, 우리 상가에 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반포대교까지 이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간통도로를 입구까지 지하 통로를 연결하고, 올림픽도로 옆 서울시 녹지를 사업도입에 포함하고 조성하는 등, 하여튼 서울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심의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10만 포 2차 정비계획보다는 최소한 2배에서 3배 이상을 걸려야 되는 온베일리도 1년 4개월 만에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3년 이상 걸립니다. 5번째, 업자들하고 유착 의혹입니다. 이게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이거는 재건축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2억 원짜리 친환경 영역을 14억에 입찰했고 계약 직전에서 포기했죠. 난리치니까. 우리가 누가 시비 안 했으면 이건 계약했습니다. 14억에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 그 다음에 이주관리 범죄 영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18억을 잡아놨죠. 18억.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이주관리 범죄 예방은 이주하고 철거할 때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도 김영일 조합장 능력으로 한 4년 후에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비 예산도 이 정도 2차 정도면 4억 5천이면 충분한데 4배를 뻥튀기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 이건 뭐냐면 지금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미 그 유명한 업체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조합하고 짝짝꿍해서 올해 안에 이 18억에 근접한 돈으로 선정할 거다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지금 조합원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올해 선정 못 하겠죠. 근데 이게 생뚱맞게 왜 이런 예산을 지금 넣겠냐고요. 누군가 넣었다가 누군가 조합원들이 시비 안 하면 입찰하게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넣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정비업체와 유치하고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1등인 정비업체를 계약 해지했습니다. 계약 해지요. 자, 그리고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입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이번 달 말 정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입찰을 진행하는지하고 그 특정 업체가 어딘지를 제가 입찰서 제출한 다음에 이번 달 말쯤에 정확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자문변호사 법무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대한민국 재건축 역사 이래 이 4개인 더더욱이 아직 첫 인허가인 정비계획 단계에서 더더욱 이 자문변호사 법무법인을 4개나 두는 경우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국내 최다입니다. 신기로 이러고.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별짓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언론들이 조합장 주변에 각종 업자들이 조합장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재건축 업계에 소문이 나 있고요. 이미 시공사도 금년에 김영일 조합장이 6월달에 시공사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특정 시공사가 결정돼 있다라고 이미 재건축 업계 시공사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특정 업체. 저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합자금 펑펑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총무이사를 무급 휴가를 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조합장 연봉은 엄청나게 받아고 업무 추진비는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 차량의 주입이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임원 및 특정 대의원들한테 아주 전체도 아니고 특정 대의원들 선물하고요. 그 선물도 보정해서 대의원들 생일마다 생일 선물하고요. 대한민국 최고 성공한 아크로 리버파크도 대의원들한테 이런 선물을 개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돈잔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잔치.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지금 많습니다. 억대의 총의 비용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 쩔쩔매는데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 6가지 조합장 6가지 종목 중에서 이 김영일 조합장은 모두 낙제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이런 조합장이 재건축을 성공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실패합니다. 자, 이러니까 인허가, 이주, 입주 일정들이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분열되고 뭐 조정이 생겨서 내분이 심각해지고 이런 내분 때문에 계속 재건축의 장애물로 걸림돌로 작용해서 지난 17년 전처럼 계속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둔촌 주공 사태를 이 조합의 그 단톡방을 보니까 비대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건 아전 인수격 해석이고, 이 둔촌 주공은 제가 2015년도에 조합장을 해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큰 사고 난다라고 설명회를 2번 했던 단직이라서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둔촌 주공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때 당시도 80세 정도 되는 아주 무능력한 전 조합장하고 시공사 간에 유착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걸 2015년 설명해서 이 조합장 당장이 잘라내고 시공사하고 단절시켜라 했는데 조합원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해임을 시켰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 6월까지 조합장을 계속 유지하다가 해임 발의하니까 시공사한테 5,600을 올려주는 계약서에 도장 꽝 찍어버리고 조합장은 스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만포 2차도 현 집행부, 특히 김영일 조합장하고 청년단하고 지금 이사들 이대로 방치하면요, 재건축은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고, 장기간 중단에 따른 사업비하고 금융비가 증가를 해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추가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음마, 제2의 둔촌 주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반드시 김영일 조합장은 즉각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 임기 만료일인 2027년 전에
공사 착공하고 일반 분양까지를 완료해야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도 모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됐으면 김영일 조합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임해야죠. 자, 온벨 용역사 하나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주관리 범죄 용역입니다. 아까 18억 자본은 원래 온벨리 전 조합장이 예산은 24억 5천을 잡아놨는데 1차 입찰해보니까 H사가 24억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통과해서 대의원으로 올라가는 거를 제가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 이건 가마비다 해서 조합장한테 재입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장이 흔쾌히 재입찰을 했습니다. 재입찰을 했더니 24억에 1등이 됐던 H사가 이번에는 4억 3,500에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참, 24억짜리 고 회사가 다시 입찰했더니 제대로 붙였더니 4억 3,500이에요. 4억 3,500.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금 2,400세대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1,572세대에 이주 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지금 18억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18억을 조합장이 이게 누군가가 시기 안 하면 한 17억 5천에 여러분 계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작년 내가 11월달에 설명했어요. 우리 온빌리 용역비하고 주공 땡땡땡 주공 1, 2, 4주고입니다. 주공 1, 2, 4주고 용역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온빌이 2,433세대입니다. 주공 1, 2, 4주구가 2,100세대입니다. 그러면 범죄 이주 관리비는 당연히 온빌리가 이 세대수 비례만큼 용역비 비싸야 되죠. 그 다음에 성명감리, 성면조사, 성면측정, 철거계획서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총회 비용도 이게 훨씬 세대수가 많으니까 비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 결국은 9억 1,500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36억 3,800억으로 주공 1사적으로 계약했습니다. 4대. 성명관리, 그 다음에 성면조사 전부 다 2억대입니다. 3억 초반 2억 9천.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24억 얼마, 24억 실전, 23억 실전. 8대, 8,800, 8배 비싸게 발주를 했습니다. 선정했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철거계획서는 이거는 용역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5억 5천 불필요하게 줬어요. 자, 옛날에 김영일 조합장이 환경 영향평가 안 해도 되는데 포함해가지고 14억이 올렸듯이 안 줘도 되는 용역을 불필요하게 줬다는 겁니다. 총회 1위 하는데 2억 3천여. 여러분, 신반포 2차 여기가 조합원이 2,560명이고 신반포 2차는 지금 한 1,500명인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총회비가 더 비쌀 겁니다. 더 비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주공 1, 4주 조합원이 더 적어요. 그런데 총회 비용은 거의 5억 원으로 몇 배, 한 3배, 4배 이렇게 더 뻥튀기 합니다. 이게 조합장이 어떤 마인드로 조합을 운영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장이 돼 있느냐 아니면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도. 조합장하고 용역사나 시공사하고 유착을 해버리면 이렇게 개판이 되고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김영일 조합장 작년 5월달 한 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월달에는 휴일이 많아가지고 근무일수가 19일이었는데 식사 접대를 16번 카드 결제했습니다. 아니, 작년 5월달에 뭔 할 일이 있었죠? 아무것도 할 일 없었거든요. 근데 근무일수가 19일인데 식사 접대가 16회입니다. 이거 어디다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근무일수가 19일인데 음료수 접대가 17회를 했습니다. 17회. 이 중에서 대의원들한테 선물한 거는 생일자는 8명인데 대의원한테 11번 했답니다. 생일자가 8명인데 어떻게 11번을 생일 선물을 하죠? 11번 법인카드를 긁죠. 그 다음에 회계 자료에는 대의원 상담으로 허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단에 선물을 하는데 어떤 대의원들은 13,700원, 어떤 대의원은 12,700원, 어떤 대의원은 10,000원. 정말 기준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합에 돈이 없어가지고 총무이사가 무급휴가를 해야 될 정도고 직원들 급여가 못 나갈 판이고 그 다음에 1년에 연 15% 고액의 이자가 나가는 그런 몇 억을 지금 못 갚고 있거든요.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펑펑 이런 선물을 내야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요즘 조합장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생일자 숫자하고 결제 숫자가 달라요. 이건 사기치는 거죠. 또 생일날하고 결제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생일날 누구 선물했다고 하고 엉뚱한 짓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진짜 이런 걸 따지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도 될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긴급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자, 토론자는 조합 측에서는 김영일 조합장, 설계사, 전기업체, 외부 전문가, 대한민국의 누구든 다 초청하십시오. 조정연 측에서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대 조합 측은 4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1대 10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오늘 설명한 설명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마음대로 10만보 2차 재건축 관련한 자유주제를 조합장이 골라오면 어떤 주제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일정은 가능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에 진짜 대관광을 빌려서 전체 조합원들을 참석시켜서 정식으로 토론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까지 오늘 이 조합장 개판이고 10만보 2차 지금 망했다라고 하는데 1대 10으로 토론을 하자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김영일 조합장이 거부를 하거나 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다 제 말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모든 내용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누구를 데려와도 자신 있고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어떤 신문 기사든 뭐 고시문이든 관련 근거를 갖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자, 이 토론에 응하지 못한다면 이 김영일 조합장하고 지금 청년단은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이게 자진 사퇴 안 하고 또 다른 변명을 된다면 여러분들은 즉각 이제는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총회 소집 발의서를 아마 이번 주 중에 조합 정상화 연대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 상가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조합 정관을 다시 개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상가 분양가를 조합 정관에 넣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조합 정관 변경할 때 이건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정관 변경 안에 총회 안에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평당 4천만 원을 상가한테 분양가로 책정하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제가 써줬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현재 한 4천에서 5천만 원 됩니다. 평당 4천이라면 거기다 플러스 평당 4천을 더하면 상가 조합원한테는 평당 8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분양가를 지금 정관에서 확정을 시켜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상가는 평당 8천에 분양을 받으면 입주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평당 1억 5천원 갑니다. 거의 이렇게 해도 거의 반 가격에 분양받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은 거의 내가 볼 때는 60 내지 70%는 8천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겁니다. 분양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합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그런데 이 김영일 조합장이 지난번에 이 정관 변경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조합원 이 상가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평당 500만 원으로 해서 나중에 관리처분 변경할 때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약속했죠. 자, 플러스 평당 500만 원이라면 조합원한테 4천만 원 분양하면 상가 조합원한테는 평당 4,500만 원을 분양을 해서 입주하면 1억 5천짜리를 평당 4,500에 분양한다면 보세요. 조합원들은 평당 8천에 분양할 보다 약 1,0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아파트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은 완전히 로또를 맞아서 1인당 24억 원 정도 이익이 생깁니다. 이거는 김영일 조합장이 상가를 지금 몰래 매치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상가 조합원들한테 어떤 협박을 당했든지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조합원 분양 후에 남은 세대를 상가를 분양하도록 분양 배정 방법을 아예 정관에서 못 박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자로 이것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넣었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조합원들이 뭐 3층부터 그 이상 먼저 분양을 받고 예를 들어서 2층, 1층을 상가가 분양받도록 하는 배정 방법에 대해서 정관에다 넣어야 된다. 이걸 총회에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을 철회할까요? 그리고 기존 안으로 그냥 신밤 4차처럼 신속통합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기존 안으로 갈까요 말까요를 이 김영규 조합장이 속이고 안 하니까 이걸 총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총회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장 총무이사 급여를 그리고 업무 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국내 최상위급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의 그 업무 능력이나 지금까지 성과로 보면 최하의 수준입니다. 원래 이것도 아깝지만 그래서 강남 조합의 평균 정도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에 안건 넣어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장의 연봉이 1억 1,200입니다. 이거는 한 8,000에서 8,800만 원 정도 선으로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 업무 추진비가 월 300만 원인데 월 300만 원이니까 허구한 날 이상한 뭐 대의원 선물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월 200만 원으로 줄인 게 맞을 것 같고 총리사 연봉이 지금 8,800인데 한 7,200만 원으로 줄이는 이게 이 총회 소집 발의서입니다. 당연히 지금 얘기한 이런 사항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총회 발의서가 조합원 여러분한테 배달이 되면 이거야말로 즉각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장실 장미 1리차 이게 한 3,000여 세대입니다. 3,000여 상가도 되게 큽니다. 그 상가 협약서를 보면 이렇게 타 조합은 상가의 아파트 분양가와 배정 방법을 정관에다 딱 넣어놓습니다. 정관에다가 어떻게 넣어놨냐? 제8조 관리처분 계획 제2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일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배정을 우선하고 아까 이 주택 분양 배정 방법입니다. 기존에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우선 층수를 배정한 다음에 잔여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정관에 넣습니다.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로 한다. 여기는 지금 일반 분양가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분양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분양가로 하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에 없애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면 일반 분양가는 1억, 그러니까 시세의 80% 선으로 정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1억에서 평당 1억 2천이 됩니다. 1억에서 1억 2천. 다른 조합은 지금 평당 1억에서 1억 2천이고 조합원들은 5천만 원, 4천만 원에 분양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 김영일 조합장은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500만 원. 지금 시세는 1억 5천인데 평당 4,500에 상가한테 주겠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앞에 그 팔레스 호텔 옆에 신반포 궁전 아파트 상가 해놨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정을 우선하고 잔여주택을 공급하며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로 한다. 지금 다른 조합들은 예를 들어서 상가한테 아파트 공급하는 건 다 맞아요. 공급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파트 조합원이 이익이 되고 상가 조합원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서 공급을 해줘야지. 아파트 분양을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아파트 조합원은 손해를 보고 1,000억씩이나 그 다음에 상가 조합원은 인당 24억이나 이익 보는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해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 소집 발의서를 내게 되면 이 총회는 원래 조합장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만 발의해서 조합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가 바로 총회를 소집하는데
이런 총회 소집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서를 내면 그 총회 성립 절차,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게 발의자 대표가 직접 열지 못하고 조합장의 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60일 이내에 총회 소집을 해야 되고, 당연히 김혜윤 조합장은 이 총회 소집 않겠죠. 소집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총회 소집을 거부하면 감사가 즉시 소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있으나 마나니까 또 감사가 이거 총회 소집 안 해주겠죠. 그리 되면 감사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면 그때는 이 총회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60일 정도는 조합장이나 감사한테 열도록 시간을 주고 60일 후에 그때는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개최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6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불과 한 1주, 2주 이내에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 발의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되게 빨리 그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뭐 정확하게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정말 그 제가 설명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17년 동안 헤매던 그 조합을 정말 10개월, 11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죽도록 열심히 해서 간신히 조합을 설립해 줬는데 이렇게 1년 반 동안에 망가졌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즉각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는 해결하고 정상화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